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어디 가냐면 373페이지로 가시면 373페이지 가시면은 중간에 부동산의 유지활동이라는 게 참고 있죠.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얘도 이제 유지활동이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 딱 2번 나왔었는데 들어보시면 자, 먼저 나와 있는 게 일상적이죠. 일상적은 늘 한다는 얘기예요.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자, 예방적이라는 자체는 처음 하더라도 예방적은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사후적이겠어요? 사전적이겠어요? 사전적이고 이제 대응한다는 것은 대응적으로, 사후적으로, 수정적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어때요? 대응을 하게 되면 사후에 한다면 더 일이 터지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럼 예방적이 더 좋다고 봐야 되죠. 가장 좋은 건 뭐다? 예방적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은 통상적 늘 하는 거고 정기적, 예방적은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대응적은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이건 문제가 발생한 후죠. 우리가 수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쪽이 중요하다? 예방적.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에 가셔서 376페이지로 가시면 376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짜리입니다. 이건 부동산 자체가 주체에 따라 불려요. 주체에 따라 달라서 자기가 직접 하면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자가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기가 직접 하고요. 남한테 위탁하는 게 위탁관리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자가관리는 좀 소규모 부동산, 그래서 얘가 직접 일하면 위탁관리는 좀 대형 건물 같은 거, 얘가 간접이고요. 또 외주를 준다고 해서 외주라고 하고, 얘는 이제 지읒이 들어가서 다 지읒자가 들어가요. 자연관리라든지 자치관리라든지. 가장 오래된 게 자가관리인데 아까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하고는 위탁관리를 낳게 했죠. 위탁가 가장 진보된 관리인데 혼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반드시는 아니고 우리가 아까 따졌어요. 법경기. 그럼 법과 경제는 돈 되는 거나 이 법적인 거는 자기가 하는 게 낫죠. 기술적은 이제 기술 관리는 맡기는데 반드시 다 일반적이다. 일반적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혼합 관리는 일부 내가 하고 일부 맡겨버리면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과도기에 채택된다고 하셔서 자가 혼합 위탁을 하는데 그럼 자가 위탁이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죠. 자, 처음 하더라도 자가 관리는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되죠. 애호 정신이 강하고요. 근데 타성에 적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기밀 유지나 보안 관리 좀 약하지만 타성을 방지할 수는 있죠. 전문업자를 활용할 수 있다.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갑니다. 밑에 보시면 자가관리라는 게 있나요? 자가는 직접 자영 자치, 소유자가 자신이 단독으로 하는 우리가 소형부동산 같은 작은 면적의 토지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자, 위탁관리는 얘가 직접이면 위탁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외주를 주죠. 그래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합니다. 대형 고층화 건물 같은 건축기술의 고도화, 부재 소유자 증가 같은 건 얘를 맡기겠죠. 그럼 자가와 위탁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럼 자가관리는 장점은 어떻죠?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력이 강화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자기가 하니까 애호정신이 높고 4번에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양호하죠. 종합적 관리가 또 용이하고요. 통합적인 운영이 종합적인 관리예요. 5번에. 근데 단점은 관리의 전문성이 당연히 결여됐고 관리 업무에 그냥입니까? 매너리즘을 가져옵니까? 타성화를 잊기 쉽겠죠. 그다음에 전문가가 하니까 4번에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하게 나갈 수가 있고요. 자, 위탁관리 갑니다. 자, 위탁관리는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장점이 전문적인 관리가 합리적으로 되고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5번에 가시면 관리 업무에 그냥입니까? 타성화, 매너리즘만을 방지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어때요? 2번, 기밀유지 보안이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3번, 애호 정신이 높아요? 낮아요? 5번, 종합적인 관리가 용이하지가 않겠죠? 이렇게 혼합으로 갑니다.
혼합은 자가 위납을 혼합해서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고 일부 직접 관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아까 제가 이 장점으로 가시면 자가에서 위탁의 가도기에 채택된 방식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단점의 3번의 별표. 자, 얘는 혼합은 단점의 3번의 별표 치시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죠? 요거. 그래서 그렇게만 체크하시고 됐습니다. 넘길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넘기셔서 대표 예제 문제 하나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4번인데요. 틀린 거.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고 위탁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까? 불분명해집니까? 불명해진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죠. 자, 1, 2번을 묶어보세요. 위탁관리는 전문자한테 맡기죠. 전문적인 계획관리를 통해서 시설의 노후화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가한 경우는 부실한 관리를 또 초래할 우려가 있고요. 혼합은 아까 자가에서 위탁의 그냥입니까? 가독이 채택됩니까? 가독이고. 자, 5번에 자기관리는 어떻게 종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기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마케팅으로 갈게요. 나머지 거는 뭐 나중에 할게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382페이지에 가시면은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382페이지. 자, 그래서 38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 의에서는 제가 하라는 대로 거기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필요한 만족시킬 만한 일련의 체계적 시장을 말하며 어떤 활동을 말하며 마케팅은 판매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판매보다는 기획서부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의 별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개법인이 있다면 거기 토지 담당하는 사람과 상가 담당하는 업무가 똑같아요? 달라요? 마케팅도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물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고 부동산 서비스는 중개업이고 증권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MBS 같은 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활동의 유형이 동일합니까? 종류에 따라 다릅니까?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별표. 옛날은 주로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두 번째 보시면 소비자의 요구 패턴으로 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가요. 그런데 옛날에는 닭을 튀기면 다 잘 팔렸는데 지금 닭집이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소비자를 꽂아야겠죠. 그래서 모든 마케팅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흐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마케팅의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이 있는데 자, 미시적이라는 자체는 부동산 활동 개별 주체 간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우리가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중개업을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 레미안 아파트면 그냥입니까? GS자의 경쟁업자가 있습니까? 있고 대중 공중이 있고 정부가 있죠. 이게 개별 주체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도 마케팅도 경쟁업자가 없다. 경쟁업자가 있다. 있기 때문에 경쟁업자도 마케팅에 들어가죠. 환경에. 그다음에 거시적은 자연적이나 인문적 환경 같은 거는 이건 외부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거시적이다. 그럼 봐봐. 아까 미시적은 경쟁업자, 공중, 정부에는 환경이라는 얘기가 또 안 들어갔죠. 근데 밑에 가세요. 따보세요. 자연적 환경, 인문적 환경. 환경이 또 들어가면 거시적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희박하고 아예 찍어줄게요. 내가 385페이지로 가시면은 마케팅의 3가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별표 3개 치시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 대학교 때 제가 그 대학교 여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보통 그 책의 목차도 3가지 전략으로 목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전략? 3가지. 그래서 3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거기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 건설회사 공급자가 먼저 그냥입니까? 시장을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봐서 점유를 하죠. 근데 아까 제가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간다 했죠. 그 맨 밑에는 이제 그냥입니까? 고객이 중요합니까?
고객은 공급자 중심이에요? 수요자 중심이에요? 수요자 중심이고, 넘겨보세요.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마케팅이 있다? 자, 관계 마케팅은 한 번 팔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들 코카콜라를 어렸을 때만 먹은 게 지금도 먹죠. 브랜드가 자꾸 인식돼 있는 거예요. 레미안 아파트에 여기서 살기 좋으면 다른 데 가도 레미안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적어드려 볼게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점유라는 것은 공급자가 시장을 선택해서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시장을 선점해서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힌트가 나올 거고요. 두 가지예요. STP 전략하고 STP 전략하고 P가 4개입니다. 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TP는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P 믹스는 상업용에 사용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STP가 이제 순서인데요. STP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주거용을 판매한다. 건설회사가. 그럼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24평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를 판매하려면은 먼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시장 세분화는 사람을 나눠요. 제품을 나눈다고요? 사람을 나눈다고요? 사람.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층을 중점을 할 거냐, 저소득 중상층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이다. 그럼 고소득층으로 간다면 대형 평수로 가야 되죠. 중형, 그다음 소형 평수로 간다. 그럼 타겟이라는 것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게 나오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합니다. 표적 시장, 목표 시장을 선정해서 우리가 목표 시장, 표적 시장의 선정이에요. 선점도 맞고 선점도 맞아서 중상층을 선정하죠. 포지션이라는 자체는 따라서 위치.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위치거든요. 근데 차별화라는 자체는 아까 세분화가 사람을 나눴으면 차별화는 제품을 나눕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는 사람이에요? 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아파트. 그럼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은 GS 자이보다 차별화 시켜야겠죠. 이건 사람이에요. 공급 제품이에요. 제품이죠. 그래서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서 내 위치를 점하는 게 차별화라는 거죠. 근데 표적시장이라는 게 들어가요. 들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STP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의는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안 나와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가겠고, 자, 일단은 시장 세분화는 사람을 나눠요. 누굴 나눈다? 사람. 그래서 소비자를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돼서 상품의 판매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자, 나누기만 해야 돼요. 타겟 찍어야 돼요. 표적시장이라는 게 있죠. 이 표적시장은 이제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게 나오면서 거기서 가장 자신에서 소비자의 집단을 확인한 다음에 신상품을 기획하고, 차별화는 동일한 표적시장이라는 건 그전에 표적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차별화라는 자체는 사람을 나눕니까? 공급 상품을 나눕니까? 그럼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네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할지를 따져보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포피 믹스가 이제 중요한데, 포피는 제품의 프로덕트, 가격의 프라이스, 유통의 플레이스, 홍보의 프로모션이 있죠.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에 위에 있는 STP의 포지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품이라는 프로덕트는 뭐냐면 소비자의 선호도나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조, 디자인, 품질 등을 반영해서 제품을 공급하는데 좀 차별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 실개천을 설치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건 판매 촉진이에요? 제품 전략이에요? 제품, 프로덕트, 보안 설비 디지털한데, 근데 요거와 연결되는 게 밑에 보시면 홍보 전략이라는 게 있나요? 홍보 전략 찾으셨어요? 프로모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홍보라보다 판매 촉진이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판매 촉진. 그래서 우리가 홍보와 광고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홍보와 광고.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부동산은요, 물건을 가져가서 팔 수 없으니까 그냥입니까? 광고를 해야 됩니까? 광고를 해야 되죠.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좀 자극시키면서 하는 거고, 광고는 돈을 주면서 하는 건데, 지금 홍보 전략이라는 걸 제가 판매 촉진이라고 좀 바꿔놓으라 그랬죠. 다음에 프로모션.
프로모션이 홍보 광고도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자 구매 욕구를 하는 것도 홍보 전략인데 판매 촉진에 들어가는 프로모션이 홍보와 광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문제를 좀 풀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 경품을 추첨할 수 있죠. 이걸 따라서 판매 촉진. 이게 판매 촉진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싸게 할지 비싸게 할지 따져보고 유통 전략은 아까 플레이스가 유통 경로입니다. 내가 직접 분양합니까? 대행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까? 간접 경로로 갈 수 있고 중개사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가 얼마나 수준의 분양을 어떻습니까? 분양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경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단 문제 풀면서 갈 거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제 소비자 위주로 가자는 얘기예요.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가 나옵니다. 소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어텐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텐션.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가 있고 디자이어 있고 넘기시면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거든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런 게 나오면 이건 고객 점유예요.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은 고객 점유는 공급자 위주예요. 수요자 중심이에요. 그럼 소비자의 어텐션의 주목, 인터레스트, 욕망, 디자이어, 액션이라는 게 있죠. 이게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그럼 뭐냐면 우리가 어텐션이라는 자체는 주목을 끌죠.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 같은 거를 이제 만들고 인터레스트는 이제 거기에 모델하우스의 분양 대행사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욕망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욕망. 욕망에다가 셀링 포인트라고 집어넣으세요. 욕망. 욕망이 시험 문제 중개업 법령실 문제에 우리가 중개업법에서 나오는 건데 셀링 포인트라는 게 나왔거든요. 공인중개사에.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는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게 욕망이에요. 그럼 셀링 포인트는 그냥입니까? 욕망에서 합니까? 행동은 이제 클로징 단계로서 액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구매 의사 결정 나오면 우리가 이건 고객 점유 마케팅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관계 마케팅은 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거예요. 관계 마케팅. 그래서 관계 유지 마케팅. 그래서 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닙니다. 둘 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냥입니까?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까? 그럼 일회성으로 팔아제끼는 게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죠. 장기적 지속적. 장기적 지속적이 브랜드 같은 거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마케팅을 찍으셔야 돼요? 관계 마케팅을 찍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책이 잘 쓰셨긴 했는데 너무 좀 개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걸 갖다가 디스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기출문제를 풀어야 제가 왜 그렇게 흥분했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자 페이지 450 우리가 45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55페이지 가시면은 138번 있나요? 별표 3개 치세요. 이걸 풀어야 내가 왜 일로 왔는지를 아세요. 자, 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포피믹스라고 아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럼 가볼게요. 자, 아까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 실개천 설치 있나요? 이건 따보세요. 제품 전략. 프로덕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업소 적극 활용하는 거 아까 플레이스, 유통 경로 기억나시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가요. 시장 분석을 위한 적정 분양가는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프라이스고요. 이것 때문에 왔어. 청약자한테 경품을 추첨하죠. 따라서 판매 촉진.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온 이유 아시겠습니까? 프로모션을 위한 판매 촉진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그거가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39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139페이지는 좀 제가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스타트. 139페이지나 죄송합니다. 넘기시면은 139번입니다. 죄송합니다. 456페이지 139번.
자, 일단은 2번을 보시면요. 아까 분양대행사를 활용하는 게 유통경로였어요. 따라서 유통경로. 가격이 아니죠. 플레이스고요. 2번 지금 보고 계셔요? 아까 마케팅에 미시적인 경쟁사 들어갔죠. 그럼 경쟁사도 우리가 경쟁하면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경쟁사도 마케팅 참여자로 볼 수가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AIDA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관계 마케팅입니까? 고객 점유입니까? 고객 점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힘들 것 같아서 아이다가 있잖아요. 아이다. 아이다가 나오면 고객 점유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따보세요. 일로 와봐요. 따보세요. 아이고. 야매. 따보세요. 아이고. 그럼 AID에 나오면 가격 관계예요? 고객 점유예요? 고객 점유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STP의 P와 포피의 P를 바꿔낸다 그랬죠? 얘기 좀 해주세요. 프로덕트, 상품, 프라이스, 가격, 유통경로 들어갔죠? 근데 포지션이 들어가야 돼요?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돼요? 프로모션이 되면 판매 초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답은 1번. 소비자의 가족 구성도 중요하잖아요. 소비자의 구매 영향이 미치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체크하셨어요? 1번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대가족보다 좀 핵가족 하잖아요. 가구가 분리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마케팅을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감정평가 파트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죠. 다음 주서부터는 또 총론서부터 가죠. 그죠? 감정평가가 458페이지로 가시면 엄청 어려워요. 458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감정평가를 중간에 강의를 또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림동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감정평가가 3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올해. 그죠? 3월 달인데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감평이 굉장히 고시입니다. 고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만 나올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458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에 의해 감정평가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개념 먼저 잡으시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는, 자, 우리가 토지만 평가할까요? 건물도 평가할까요? 토지 등을 가치를 판정해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만 해야 돼요? 가격으로 매겨야 돼요? 평가는 가액으로 표시하거든요. 그죠? 카페의 가액으로. 그래서 가액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라는 토지예요, 토지 등이에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까지 있죠. 찾았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기까지 감정이에요. 감정만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돼요.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평가거든요. 이해 가셨나? 뭘 판정해서 뭘 매겨?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죠. 이걸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냥 찍어드릴게. 내가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 4월 달에 넘기겠고, 어차피 우리가 보통 1, 2, 3, 4, 5, 6으로 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책으로 계속 가야 돼요. 제가 이제 1, 2, 3, 4, 5, 6.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어머니한테 가장 중요한 게 찍어줘야 되잖아.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1, 2월 달에 지금 하는 건 오늘 간단한 걸 찍어주면서 핵심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알겠죠? 그죠? 다 쓸데없고 넘기고 쓸데없고 462페이지로 갈게요. 462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라는 게 있죠. 별표 하나 적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는데 제도상에 공적과 공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공적 중개사 따로 오셨어요? 공인 중개사 따로 오셨어요? 그럼 공인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죠. 그 부여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무실 내는 게 공인 중개사예요. 그럼 평가사도 그냥입니까? 시험을 봅니까? 그죠? 그럼 국가에서 시험을 봐서 개인이 평가사 자격증 따서 하면 공인인데, 공적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적 기관. 공무 수행이 되겠죠. 지금 공적과 공인이 있나요? 그럼 공공기관이 하면 무슨 평가죠? 공적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의 공무 수행이 되고, 개인이 자격증 얻어서 사무실 얻어서 개인이 하면 공인이 되겠죠. 따라서 개인, 공인. 근데 공적기관이 하면 공적이죠? 맞아요? 필수적과 임의적을 묶어보세요. 이것도 나왔었는데, 필수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임의적 평가. 그래서 필수적은 의무적은 경매평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경매평가는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임의적이다, 필수적이다? 필수적. 필수적이 있어요? 필수적은 어때요? 거기 보시면 의무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법원의 경매평가라는 게 있죠? 토지를 수용 시 보상평가 같은 거. 찾았습니까? 그래서 법원 평가가 나왔었어요. 법원 강제적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적은 자유의사에 맡기기 때문에 그냥 담보평가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양가로 4번 가시면 지금 제가 빠뜨린 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빠뜨린 거예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대로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아시겠죠? 그죠? 나 자신 있는 놈이야. 법정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건 그냥이에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법정평가는 법률로 규정한다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가볼게. 나중에 다 배우실 거니까 토지를 수용하면 그냥이 돼. 보상평가를 해야 돼. 안 해줘야 돼. 법에 나와 있어. 나와 있고, 다음에 공시지가. 편의점 공시지가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를 반드시 또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정은, 그 법정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임의적이겠어요? 필수적이겠어요? 필수적이죠. 이해 가셨나? 그다음에 이번 업무기술상은 밑에 평가 조건만 보세요. 평가 조건. 현황과 조건부라는 게 있죠? 두 가지를 묶어보세요. 뭐하고? 현황하고 조건부. 자, 현황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현재 상황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가 되겠죠? 따라서 있는 그대로. 그럼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거고, 우리가 민법에서 조건부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럼 우리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좀 불확실하게 해서 없는 걸로 가니까 낮으로 가죠. 그럼 어떻습니까? 조건부라는 거는 남용되면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현황이 기준이다. 현황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고 갈게. 지금 현황과 조건부를 묶으셨어? 현황 있어, 현황? 현황 따라봐. 있는 그대로. 따라요. 있는 그대로. 조건 찍어, 현황 찍어. 현황. 근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걸 조건으로 성취한다고 돼 있죠?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박스가 하나 나와, 박스가. 체크 플러스 있어요? 내가 조건이 원칙이라 그랬어요? 현황이 기준이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조건은 확실했습니까? 좀 불확실했습니까? 남용되니까 안 되니까 현황으로 가자는 얘기죠. 지금 체크 플러스의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나? 별표 땡이야.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고, 대상 물건의 이용상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고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는 기준을 하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은 두 번째 보세요. 만약에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건 붙여 감정평가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기한부하고 소급을 묶어보세요. 기한부하고 소급. 제가 쓴 책이 아니어서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규칙이라는 걸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규칙이, 기준 시점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디에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한부하고 소급 묶으셨어요? 일단 묶어놓으세요. 제가 적어줄 테니까. 자,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우리가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을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봐봐. 부동산이요.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을까요? 가격이 다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날짜가 하냐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자, 의뢰한 날짜요, 시작한 날짜요, 가격 조사가 완료한 날짜. 완료한 날짜를 하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그 시점을 미리 정할 때는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거로 정해놓은 것을 따보세요. 소급평가. 미래를 표한 것을 따보세요. 기한부 평가.
기한부평가라고 하거든요. 지금 소급하고 기한부를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급은 그 기한부와는 달리 반대로 어느 시점, 과거의 어느 시점이 기준점으로 가는 거죠. 그죠? 민형사 사건. 근데 기한부는 그 기준점을 과거로 봐요, 미래로 봐요. 기한부라는 거 있어요? 기한부 쓰셨어? 민법에서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한은 확실한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 게 기한이거든요. 그럼 장래 도래가 확실한 일정 시점이 미래 시점을 기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준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65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 시험에서 나왔는데 참모평가라는 게 있어요. 무슨 평가가 있다? 이거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그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 그 한국감정원 찾으셨어요? 국정원이 있으시 감정원이 있어요. 평가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평가사들이 고용되거든요. 그럼 평가사가 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일반 대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혹은 고용기관에 하는 걸 참모평가라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가지고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아예 찍어드리면 6번에 보시면 일괄 구분 부분이라는 게 있나? 이거에다 별표 3개 치세요. 거의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규칙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 원칙이다? 개별. 그래서 개별 물건을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총론을 갈 건데 필지와 핵지를 배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니다. 4가지 물건이 있는데 1번지와 2번지가 있으면, 자, 제가 예전에 가격이 비슷해야지 일액지로 묶을 수 있죠. 근데 가격이 100만 원, 300만 원은 못 묶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그래서 개별 물건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일괄 구분 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자, 3번지가 있고 4번지가 있고 5번지가 있으면 아까는 가격이 틀리니까 일액지로 못 묶었죠. 근데 만약에 얘가 100만 원이고 110만 원이면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필지를 일액지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자, 요거는 둘 이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둘 이상이 그냥 해요. 가격이 비슷해요. 일체로 이용됐죠. 용도사항이 불가능한 게 일액지로 묶은 것은 이거는 일괄평가로 갑니다. 무슨 평가로 간다? 일괄. 자, 개별평가가 원칙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러면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가 좀 전에 제가 일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괄은 그냥 해요. 둘 이상이에요. 일체로 용도사항이 불가분의 관계는 일괄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복합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봐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일괄해서 평가하죠. 그래서 거기 예제에 보시면 복합부동산의 평가라는 게 있죠. 근데 저는 내가 찍어줄게. 2번하고 3번 있죠. 아니, 동그라미 2번에 구분하고 3번에 부분 있잖아. 얘 나와요. 예? 왜냐면 구분하고 부분이 헷갈리거든요. 그죠? 그럼 왜 나오느냐 봐봐. 이게 봐봐. 이 3번지가 하나의 필지예요. 자, 이거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하게 되면 이 핵지로 나눠서 가격을 구분해요. 그럼 가치가 똑같겠어요? 가치가 다르겠어요? 그럼 얘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나오면 그냥입니까? 구분해서 평가합니까? 구분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토지 수용하게 되면 보상평가를 반드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50평이 있는데 전체 평수가 여기를 도로로 편입시켜요. 50평을. 그럼 우리가 보통 토지 수용은 공시지가로 해주죠. 그럼 전체가 1억 5천이면 5천만 원만 띄워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냥요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일체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입니까? 그 일부분입니까? 그럼 요거는 구분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평가 찍으셔야 돼요. 지금 보고 있어? 다시 할게.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는
날 봐요. 가치가 다르면 그냥이야 부분이야. 근데 일체로 일부분은 부분평가가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따라해요. 가치를 달리하는, 다시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한다? 가치를 달리니까 부분이다, 구분이다? 구분이죠. 아시겠습니까? 구분해서 가고. 근데 부분은 일체로 이용되는 그냥입니까? 일부분입니까? 그때는 부분평가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특히 토지 일부 수용 시 보상평가라는 게 잘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보상이 일부만 해준다. 특수한 목적 함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넘깁니다. 468페이지로 가죠. 자, 468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가격 이론에 밑에 보시면은 박스에 가치와 가격이라는 얘기가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별표. 자, 이게 이제 참 재밌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평가사 따로 오셨습니까? 공인중개사 따로 오셨습니까? 감정평가사는 다른 업무를 하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무슨 파트 하는지 아셔야 돼요. 평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평가는 이제 뭐냐면 보통 아까 수용시 그냥입니까? 보상평가를 합니까? 보상평가. 그죠? 일반인이에요. 평가사가요. 근데 또 평가하는 것은 담보평가를 해요. 그죠? 많이 하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아까 한국감정은 들으셨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버려요. 아파트는 평가사가 안 해요. 근데 뭐 건물이라든지 빌딩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겠죠. 이해하셨어? 근데 여러분들 중개사는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중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역할이 틀려요. 그렇죠? 그럼 박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갈게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해요. 가격. 그럼 얘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죠? 그럼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고 가치가 낮으면 가격도 낮는데 이 가치는 밸류라고 하고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상가 건물이에요. 자, 이게 과거에 지금 매도자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얼마예요? 20억이라는 거야. 자, 지금 딱 봤을 때 한 아까 오후 4시 정도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입니까? 과거의 값입니까? 과거는 가격이라 그래요. 그럼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누가 전문가다? 중개사. 그럼 어떻습니까? 감정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상가 건물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장활동해야 돼요? 실질 조사를 나가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GTX가 뚫리고 여기 전철 GTX이 뚫리고 스타필드가 생기고 아파트 단지가 한 5천 세대가 들어서 그럼 그냥이야 가치가 올라가. 그럼 평가사가 매기는 거는 장래를 따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장래는 미래 가치니까 자, 할인한다는 것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장래를 현재 가치로 환원해 버려요. 그러면 현재 값으로 매기는 것은 가치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평가사가 전문가예요? 평가사죠. 그렇죠? 그러면 가치에서 가를 매겼으니까 딱 하나를 매겼으니까 주어진 시점에서는 딱 하나인데 가치는 평가사마다 똑같을까요? 개인마다 가치가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주관적이라면 얘가 객관적이에요. 얘가 추상적이라면 얘가 좀 구체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부동산은요, 영속성이나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같은 거는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죠. 그래요? 근데 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없어지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빵을 지금 파리바게트 갔더니 아줌마가 3년 있다가 빵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5천 원인데 10,000원 더 주자. 또라이야 이거. 그럼 장래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럼 가치와 가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장래 이익이 있습니까? 가치라는 게 있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그럼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이 가치가 굉장히 큰데 가격이 싸게 나왔다는 것은 금매나 경매 물건은 싸죠. 그럼 사람들이 안 삽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가 버려요. 맞나요?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가격이 가치로 다시 회귀되거든요. 그죠? 나중에는 가격이 가치와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부동산은 가치와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괴리돼서 단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고 장기에 가서 일치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갈게요. 지금 박스 있어요? 그럼 가격은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 지불된 과거의 값이니까 그냥입니까? 중개사가 전문가입니까? 중개사가 전문가죠? 나 하지가 않네. 미치겠다. 이 중개사가 하는 역할과 평가사가 하는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이건 뭘 제시해 줍니까? 가격이에요. 맞아요? 그냥입니까? 과거에 거래됐습니까? 그다음에 실거래가. 다시 따라해봐요. 실거래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 실거래가라는 건 지금 이 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자료를 갖다가 제시해 주죠. 그럼 이 가격은 무슨 값이다? 과거죠. 얘기해요. 근데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를 현재 가치로 매겨버리는 거죠. 이제 아셨어? 가격이 있어, 가격? 가격은 그냥이야.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에 지불된 과거의 값이야. 누가 전문가야? 중개사야, 중개.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누구죠?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럼 그다음이니까 장래를 생각해 봅니까? 그 현재 값으로 매겨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일정 시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가치와 가격에 대한 관계는 잘라보세요. 얘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가격은 가치 합해적 표현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가치는 합해를 매개로 하여 가격이 되므로 가격 가치 합해적 표현이 있다. 따라서 가격의 기초가 가치가 존재하므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합해 가치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밑줄 쳐보세요. 자, 합니다. 투자 파트에서, 금융 파트에서 인플레 배우셨죠? 인플레가 심하다는 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이죠. 대화를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샀으면 부동산을 막 살려고 들이대죠. 그럼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화폐 가치와 부동산의 가격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반대로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봐봐. 장래는 이익만 있어요? 까지는 비용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가치가 항상 높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3번 별표. 가치와 가격은 일시적으로 괴리되죠. 그럼 아까 어떻게 됩니까? 가치와 가격이 같아요? 괴리될 수 있어요. 근데 장기 가서는 일치해지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 예제 문제를 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제 문제 다 별표 쳐보세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가격은 특정 부동산의 교환 대가에서 매수인이 지불된 금액 과거의 값이죠. 얘기야 다음 넘어갑니다. 가치는 효용을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편익을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으로 포함할 수 있죠? 맞나요? 자, 일로 와보세요. 가격은 그냥입니까? 아까 과거의 값이었습니까? 가치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값이죠. 미래 값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죠. 화이팅 하세요. 가치란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가요?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격이에요? 가치를 매겨요?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넘겨보세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자, 일반 제어에도 가격의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만 가져가시는데, 야, 넌 이중인격자야. 그러면 성격이 하나라는 얘기야? 성격이 두 가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만이 아니라 일반 제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 볼펜이나 부동산이나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 그됩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맞나요? 그럼 가격이 비싸지면 그냥요 공급 물량을 늘려요. 늘리죠. 그래요? 공급 물량 많이 나오면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럼 가격이 싸지면 수요도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면 또 가격이 올라가죠. 밤새겠다. 다음에 피드백. 그럼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만 합니까? 영향을 받기도 합니까? 그래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만이 아니라 일반 재화도 마찬가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부동산만 그래요? 모든 재화가 다 그래요. 수요 공급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고 가격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의 이중성이 부동산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동산에도 가격의 이중성이 없다, 있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격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자, 갈게요. 오른쪽 가시면 가격과 임료의 표시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과 부동산의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들 볼펜은 소모성이 강하죠? 그럼 많이 다 쓰면 그냥입니까? 갖다 버립니까? 주택도 버리세요? 놔줘. 그죠? 그 부동산은 그냥요, 오래 가요. 그럼 남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원본과 가실. 자, 민법에서 원본과 가실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럼 나무가 있어야 과실이 나오죠? 그럼 부동산이 있으면 과일,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만 있어요? 임료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근데 이따 기출문제를 보겠지만 2번에다 펼쳐보세요. 2번. 부동산은요, 어떤 시멘트 물리적 가격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가 있죠. 물권 측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물권 자체에 대한 물리적 가격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가격이라고 밑에 있나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은요, 소유권만 있나요? 전세권도 있나요? 저당권도 있죠? 그럼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독립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권리익에 대해서 각각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 형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나왔었어요. 체크하세요. 근데 부동산은 오래 가죠. 그럼 아까 토지라는 자체는 오래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되죠. 영속성 때문에. 그런가요?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두 번째, 특수한 사정이 또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기 쉽습니다. 이런 거. 기타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겨보셔야 됩니다. 넘기셔서 그 문제를 푼 다음에 제가 요거는 나중에 안 풀려고 해요. 자, 문제를 가시면 이건 답이 1번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거. 1번 찾으셨어요?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은 두 개 이상 권리이익이 존재한 부동산에 존재하죠. 그럼 각각의 권리이익마다 개별적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걸 넘겨버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봐봐. 아까 일로 와봐요. 가치가 하나예요. 가치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은 시장 가치로 가라 그래요. 무슨 가치로 간다? 시장 가치. 그럼 시장 가치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로 가볼게요. 자, 밑에 가시면은 시장 가치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가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 의에 보시면 기업본에다 별표. 자, 기억하고 니은에다 다 별표 쳐보세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거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 규칙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돼요. 시장 가치라는 건 어떤 거냐? 자, 이건 이 저자가 또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밑에 가시면 시장 가치의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조건. 그러면은 자, 여러분 시장 가치라는 자체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가 돼야 시장 가치로 매겨지겠죠? 그러면 갈게요. 자, 한정된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상적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한정된 시장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한정된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그래서 한정된 시장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이서 거래됩니까? 다수가 거래됩니까? 다수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금매 같은 경우는 좀 출품 기간이 짧죠. 그럼 출품 기간이 좀 합리성이어야 되고, 거래가 강요가 아니라 자연적이어야 되며, 당사자의 정통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전문적이어야 돼요, 정통해야 돼요. 시장의 추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좌측에 가시면은, 자, 아까 제가 시장 가치에 의해 기억 니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니은에 가시면 감정평가액은 무슨 가치로 기준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 가치입니다. 그렇죠? 위에 시장 가치란, 자, 이렇게 한정된 시장이었어요? 통상적인 시장이었어요? 통상적 있어요? 나왔고, 충분한 기간.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전문적 당사자예요? 정통한 당사자예요? 정통한. 그 다음에 자발적인 거래해야 되고요. 강요된 거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돼 있죠? 밑줄 쳐보세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의 가액. 찾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학원 건물의 옆에 있는 건물이 가격이 다 똑같을까요? 비슷할까요? 비슷하죠? 얘기 좀 해봐. 이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이 막 여기 막 50억인데 막 300억 그렇진 않잖아. 그렇죠? 그럼 이 거래됐던 걸 어떤 걸 시장 가치로 이제 보냐는 거죠. 그죠? 인근대.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20억으로 거래된 게 30번 거래됐고 25억으로 거래된 게 한 번 거래됐고 그 다음에 얘가 18억으로 거래된 게 두 번 거래됐고 17억으로 거래된 게 세 번 거래됐다면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걸로 시장 가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가요? 보세요.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를 시장 가치로 가요. 그럼 일로 와봐요.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은 아니에요. 평균 낸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두 개 나왔어요. 다시 할게. 한정된 시장이 맞아? 통상적인 시장이 맞아? 자, 그 자발적인 거래인 경우 가장 최고의 가격입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까? 그렇죠. 가장 빈번한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 예외는 그냥 예만 있다고 가세요. 넘기시면은 시장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 외입니까? 외죠, 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되어 있어? 찾으셨어? 그거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원칙이지만 그냥이다 예외가 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기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령이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찾으셨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나중에 이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왔어.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밑에 나온 내용은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 박스는요. 그죠? 요즘 지금. 그래서 나중에 따라서 사용 가치. 그냥 얘기해요. 사용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나중에 제가 프린트를 나눠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어요. 그죠? 이제 평가도 바뀌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딱 찍어주는 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475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나? 이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발생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78페이지로 가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보면서 갈게요. 가치 형성 요인만 딱 잡아놓고 이제 저를 강의를 듣는데 이 감정평가가 솔직히 말해서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렵죠. 감정평가가 하는 업무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감정평가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박사 모임에도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평가사는 아까 가격을 매겼어요? 가치를 평가했어요? 가치죠. 대답해 주세요. 그럼 가격을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임장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가요? 통계 자료도 보고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재밌게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테크를 좀 하면서 실무적으로 좀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평가사가 보는 들어간다.
자,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는 요인부터 봐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지계로 이렇게 순서인데, 자, 일반적 요인은 전국적으로 언제 환경이에요. 사회적인 이슈가 있거나 경제적인 호재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은 모두 인간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뭐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자, 근데 인구 같은 경우는 직접 조사합니까? 통계자료를 봅니까? 통계자료를 보죠. 대화를 합시다. 근데 지역 분석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질 조사를 해야 돼요. 하고 개별로 가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통호재 같은 건 이제 경제적이고 행정적인 정책이나 규제인데 이 일반적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 남한을 봤을 때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일반적 요인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냥입니까? 규제가 완화됩니까? 좀 규제가 좀 강화됩니까? 강화되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행정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죠. 투기과열지구 들어보셨어요? 이상하게 저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신기가 있는지 제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요. 희한합니다, 그게. 서울보다 이제 경기도 쪽이 다 그런데.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있다면은 만약 여기 있으면은 여기를 A 지역으로 한다면 여기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였어요. 그런가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이건 정책입니까? 행정적인 요인이죠. 그런가요? 그럼 내가 만약에 A 지역에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내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거래가 묶입니까? 묶여서 개별적인 요인하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또 재밌는 게 요즘 제일 이슈화 되는 게 GTX나 교통호재예요. 들어보셨어요? GTX, ABC. 그죠? 그 다음에 SRT 아세요? 그게 굉장히 호재거든요. 들어보시면요. 보세요. 그럼 교통체계라는 자체는 교통체계 상태가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교통체계가 만약에 여기가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겠어요? 정책이 바뀌겠어요? 상권이 바뀌겠어요? 경제적이에요. SRT 아세요? SRT. 수서서부터 부산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SRT가 수서부터 부산까지 된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건 교통체계입니까? 경제적인 형성 요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네에 SRT가 안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동탄역 들어보셨죠? 내가 진짜 별걸 다 한다, 실무로. 근데 동탄역을 지나간다면 그냥입니까? 이 지역에 영향을 받습니까? 집값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그런데 내 물건이 동탄역과 근처와 떨어져 있는 개별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탄역 근처와 떨어진 게 시세 차이가 한 2, 3억 난대요. 근데 내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평가사가 높게 평가해요? 낮게 평가해요?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럼 그냥요, 이건 개별 요인이에요. 개별 요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은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건 모든 게 인간이니까 인구, 그 다음에 무슨 관행, 그 다음에 공공시설 같은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은 우리가 사회적이에요. 그래서 인구, 가족, 가구, 공공시설이라는 단어 있어요? 사회복지는 당연히 사회적이고 관행, 건축 양식이 사회적인데 시험 문제 옛날에 뭐가 나왔었냐면 경제적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저축, 소비, 재정, 임금 누가 봐도 경제적인데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있죠.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봐요. 상권이 바뀌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럼 요즘 가장 이슈화 된 게 그냥입니까? 교통입니까? 교통이에요. 역세권에 따라서 가격이 바뀔 거예요. 아셨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술혁신 산업구조가 4차 산업을 흐르고 있죠. 그럼 그 지역이 4차 산업단지로 실리콘밸리 이런 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좀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고. 세부담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세부담의 상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세부담의 상태는, 자, 갑니다. 자, 경제활동하는 곳이 그냥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가 되죠. 맞나요? 조세를 부과시키는 건 정부죠. 그럼 조세를 임대인한테 부과시키면 임대인은 가만히 있어요. 임차한테 전가시켜요. 그럼 임대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얘기해봐요. 그럼 이렇게 부담이 됐다는 것은 정부가 한 건가요? 시장 안에서 형성된 건가요? 그럼 경제적으로 부담이 세진 거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 근데 자, 세제, 따라서 조세 제도. 그럼 조세 제도가 바뀐다는 건 행정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할게. 세부담의 상태는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행정적은 제도, 규제, 정책, 세제. 5번에 세제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조세 제도. 이런 게 나오고 통제가 나오면 행정적으로 지키시라는 거지. 그런가요? 그러면 지역적인 거는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개별적 요인은 그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지역도 자연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은 택지는 땅이고 건물은 어떻게 돼요? 설계 설비고 택지는 위치 같은 거죠? 공급상 교재를 다 봤고요. 넘겨보세요. 제목만 갈게요. 넘기시면 유동성과 관련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러분 봐봐. 이 사경행이라는 자체가 항상 고정 쪽이야 변해. 따라서 유동성. 따라서 유동성. 안 변한다, 변한다. 관련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뭐냐면 봐봐. 여기가 자기네들 여기 전철이 뚫리게 되면 인구가 안 늘어나, 인구가 늘어나. 사회적인 영향을 주지?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그냥이야 땅값이 올라가.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하겠네? 그럼 서로 유기적이죠? 그다음에 관련성이라는 거죠. 자, 일반적은 제가 전체 국토공간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밑에 일반적 있어요? 일반적은 전국토 공간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사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기 전에 오른쪽 대표유제 문제를 아예 풀어버릴게요. 1, 2월 달에 있는 거 그냥 다 해버리겠습니다. 3, 4월 달에 이거 안 갈 거예요. 밑에 대표유제 문제 있나요? 스타트. 자,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만 묶었죠? 5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 정답이다? 아까 산업구조 상태 세부담은 뭐였어요? 경제적이었죠? 1번, 교통체계는 경제적인데 공공시설은 사회적이고, 계획, 규제는 행정적이죠? 국제화 상태 같은 게 경제적이고, 재정금융은 경제적인데 정책은 행정적이에요. 대화 좀 해보세요. 정보화 진전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봐야 됩니다. 정보화 진전.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세제는 행정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개별적 요인이 나와요. 지역적 요인이 나와요. 그럼 특정 지역에만 부동산 가치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484페이지 보시면 지역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그럼 대상 부동산에만 미치는 거죠. 그런가요?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 그럼 토지와 건물은 지역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개별적이죠. 토지는 위치, 지세, 건물은 면적, 설계 이런 게 들어가죠? 공사법상 경우 이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가셔서 교재 47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75페이지로 가시면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여기 만약에 아까 교통체계 전철이 뚫리게 되면 경제적인 일반적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우리 부동산은 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못 되죠. 그럼 감정평가사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봐요. 그럼 유용성이라는 걸 보겠는데요, 부동산에. 자, 아까 전철이 뚫리게 되면 주거용이, 따라서 편리성이 유용성이에요. 편리성이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합니까?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가치를 발생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넘겨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자, 좀 전에 제가 했던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넘기시면.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유용성 우리한테 효용을 줘요. 만족을. 근데 효용성은 맞는데 거기다 적어놔 보세요. 효율성 하면 틀립니다. 효율성은 분배를 잘하자의 반대거든요. 그럼 효율성이 맞습니까? 효용성이 맞습니까? 효용이죠. 우리한테 어떤 사용 수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자,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봐봐.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주거지는 그냥입니까? 쾌적성이 중요합니까? 편리성이 중요하고, 상업지는 수익성이 중요하죠. 공업지 생산성 같은 게 중요하죠. 그런가요? 그럼 이게 만약에 주거용이 편리성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겠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근데 오른쪽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 봐봐요. 상대적 희소성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토지라는 자체는 유용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토지가 부종성에 의해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 희소해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럼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봐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이 돼야지만 발생이 됩니다. 하나만 있어야 돼요. 결합이 돼야 돼요.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우리한테 그냥 있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유용성 없던 분은 제가 얼굴에다 냅을 씌웁니다. 그래서 1분 동안, 2분 동안 하면 유용성 있으니까 있어요. 풀어주세요. 이래요. 토지는, 근데 공기는 유용성이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대화를 합시다. 공기는 그냥입니까? 유용성이 있습니까? 근데 존재량이 적어요? 많아요. 그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보세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상대적 희소성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가격이 발생하려면 유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상대적 희소성 찾으셨어? 희소성이라는 건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성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거야. 그럼 부족성 때문에 다행히 토지는 그냥이야 상대적으로 공급이 희소해.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유효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보세요. 우리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가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야 된다,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살 의사와 능력을 다 가져가야 된다고 이따 나올 거예요. 왜? 저가기 때문에 그래? 고가기 때문에 그래? 그럼 지불 능력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부동산은요, 우리가 유용성이 수요에, 유효수요가 수요고 상대적이고 공급이어서 경제적이라면 이건 법률적이에요. 부동산은 물리적인 이전이에요? 권리의 이전이에요? 권리가 이전돼야지만 가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전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 개념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볼게요. 넘겨보시면은 3번에 가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었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문제를 풀겠는데, 봐봐. 지금 교통체계가 바뀌어서 여기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 형성 요인이 발생돼서 주거용이 편리해서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주거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전철이 생긴 건 아니죠. 그러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 그래서 478페이지 밑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에 그냥입니까?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죠. 체크하셨죠? 그럼 오늘 위에 보시면 대표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이 정답인데요. 이웃은 지불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규제 등 같은 고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 법적 특성도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겠고요.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자,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 상업지는 수익, 공업지는 생산성이 표현되겠죠. 그럼 아까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줬어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줬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가치 발생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하나만 된다고 발생되는 게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럼 넘겨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서 먼저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490페이지로 갈게요. 자, 49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박스가 하나 있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지역이 선행하고 개별이 후행하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잘 읽어보세요. 일지계로 본다면 어떤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지역 분석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읽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담보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사가 담보 가치가 높아야 은행에서 많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거용인데 갑돌이가 굉장히 안에가 럭셔리해요, 되게. 그죠? 평가를 하는데 안에가 막 사우나도 있고 막 대리석이 깔려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개별 분석을 먼저 봐야 됩니까? 지역을 먼저 봐야 됩니까? 지역을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값어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했는데 물론 확률이니까 공동묘지야. 그럼 평가사는 먼저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지역 분석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박스가 거의 99% 나옵니다. 찾았죠, 그죠? 이 박스만 안다면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맞춰져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 핵심 것을 찌르고 있어, 지금 제가. 느낌이 오셨어? 요거 별표 3개 있어요, 3개. 몇 개짜리야? 3개짜리. 체크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게요.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